1950년 3월 21일 대한민국 화성에서 태어난 조용필은 한국 최고의 음악 아이콘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무대 조명 뒤에서 그는 인생의 깊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는 2003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병마와의 싸움 끝에 세상을 떠났고 조용필은 상실의 아픔에 빠졌습니다. 끊임없는 이 상실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경력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용필은 많은 인터뷰에서 이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자신의 감정과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음악이 그가 위안을 찾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조용필의 음악 작품에는 아내를 잃은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그가 작곡한 노래는 대개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었고, 슬픈 멜로디와 심오한 가사가 외로움과 그리움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고, 또한 죽은 아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필은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힘을 찾고 음악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복력과 결단력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빛을 찾아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필은 1968년 록밴드 애킨스의 기타리스트로서 음악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흑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 파이브 핑거스를 결성했고, 1971년에는 킴 트리오에 합류했는데 여기서 록 음악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6년 조용필은 솔로 가수로 데뷔해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그 노래의 일본어 버전을 발매하고 일본에서 라이브로 공연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에 그는 마리화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1979년까지 공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1980년 데뷔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며 그의 경력에서 연이은 성공의 시작을 알렸다. 같은 해 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그곳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1988년 그는 두 나라가 수교하기 전 중국에서 공연을 한 최초의 한국 가수로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서태지와 아이들 등 청소년 그룹이 등장하면서 조용필의 인기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TV 출연보다는 콘서트와 라이브 공연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3년 부산에서 열린 그의 콘서트에는 100만 명의 관객이 모여 국내 신기록을 세웠다. 2005년에는 남한 예술가로는 드물게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2013년 조용필은 잠시의 공백을 깨고 19집 헬로로 컴백했는데, 이 앨범은 싸이의 젠틀맨을 제치고 국내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 앨범은 그의 화려한 컴백을 알렸는데, 헬로와 바운스라는 수록곡이 음악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에는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해 한국 음악 산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2022년에는 싱글 앨범 로드 투 20 프레류드 1을 발매하고 서울에서 콘서트 2022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을 개최했다. 2024년에는 11년 만에 20번째 앨범 20을 발매했다. 조용필은 50년이 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위대한 음악적 유산을 남겼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팝의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칭호는 그의 재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에 큰 공헌을 한 것을 기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용필은 총 20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수십 개의 싱글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많은 곡이 주목할 만한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인 창밖의 여인 1980은 1년도 차에 안 되어 10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는 등 즉각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성기에는 그의 앨범마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그 덕분에 그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수가 되었다. 특히 조용필은 2013년 앨범 헬로를 발매하면서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글로벌 아티스트 싸이를 제치고 한국 음악 부문에서 기억에 남는 기록을 세웠다. 바운스와 헬로와 같은 앨범의 노래들은 빠르게 차트 정상에 올랐으며 이는 그가 음악 취향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마음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으로 남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세대를 통한 음악 조용필은 또한 자신의 음악을 세계인에게 선보인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1980년 그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공연장 중 하나인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에게 자부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 그는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수교하기 전 중국에서 공연을 한 최초의 한국 가수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 외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는 남한 예술가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폭넓은 영향력이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제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용필은 그의 경력 동안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국내 주요 가요 시상식에서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것도 있다. 1982년 그는 뛰어난 음악 제작 품질에 대한 엠펙스 골든 릴 어워드를 수상했는데 이는 아시아 아티스트가 이룬 업적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는 국가 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조용필은 공연자일 뿐만 아니라 수백 곡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재능 있는 음악가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그의 음악은 개인적인 삶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걸쳐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노래는 매우 서사적이며 발라드, 록에서 현대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통합하여 그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방탄소년단까지 많은 세대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를 아이콘이자 K-팝 발전의 선구자로 여깁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그의 삶과 경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는 항상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1984년에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묘사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으며 그의 아내는 언제나 그에게 강력한 영적인 격려의 원천이 되어 그가 직장과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2003년에 그의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후기에 작곡한 노래 대부분은 자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죽은 아내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작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꿈과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의 노래에는 아내에 대한 그의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어 사랑받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조용필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그녀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오늘날의 그가 남자이자 예술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필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그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외아들이 있다. 아버지로서 그는 아무리 바쁠지라도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녀 양육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책임 중 하나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는 그에게 음악이나 유명인이 되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고 그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은 개인적인 성격과 자녀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탓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항상 가족을 언론의 조사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아들은 대중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적이고 독립적이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종종 아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조용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까운 친척과 가족은 항상 강력한 지원 체계였으며 고통스러운 사건 이후 그가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과 직업에서 가장 위대한 동반자로 여겨졌습니다. 조용필은 병으로 고생하던 시절 자신에 대한 사랑과 유대감이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준 강력한 격려의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작은 가족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지만 항상 그에게 중요한 정신적 지지가 되어 삶과 음악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 아내가 사망한 후 항상 세상의 이목을 피하던 아들이 그가 슬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용필은 한때 아들이 자신에게 음악계로 돌아와 공연을 계속하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직업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